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기말고사도 끝났네요. 그쵸? 뭐 이러나 싫든 좋든 시험은 끝나면 좋죠. 뭐 시험은 끝났으니까 좋은 거고. 일단은 잠깐 마크 좀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게, 우리 보통 등급을 매기면은요, 등급은요, 이거 안 써지네 이렇게 1학기하고 2학기로만 나눠요. 그래서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아무리 잘 봤던,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봤던 두 개가 다 잘 봐야 등급이 나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1학기는 중간 봤고요, 기말까지 봤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는 우리가 1학기가 끝났죠. 1학기가 끝났으니까는 여기서 하나 끊을게요. 등급은 끊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2학기 때는 새롭게 등급을 다시 매겨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학기 때 아무리 1학기 때 못했어도 2학기 때 잘하시면 돼요. 그럼 2학기 등급은 또 2학기 등급대로 나가요. 그런데 1학기 때 잘했다고 해서 2학기 때 등한시 여기시면 2학기 등급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급은 매번 학기마다예요. 중간고사 잘 봤다고 해서 기말고사 못 보면 또 등급 안 나가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간, 기말 다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뭐 하고 싶은 얘기는요, 1학기 끝났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끝난 건 끝난 거니까.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해봐도 돌아오진 않아요. 그럼 2학기 때 잘 볼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내신은 산출하면은요, 모든 과목을 다 산출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학교마다 교과 과정이 다 달라요. 지금 체계에서는 이수 과목도 다 다르고 이수 학점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게 일률적으로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어넣을 거예요. 교과 과목에서 몇 개, 비교과 과목에서 몇 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갈 건데, 조심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교과 과목 4개가 필요하다. 근데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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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등급이에요. 그러면 얘 9등급 하나를 넣을 게 없어서 9등급을 넣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내려가죠. 하향되죠. 그런데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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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이다. 전 4개까지가. 그리고 5번째 과목부터 9등급이다. 그럼 이건 안 넣어도 되니까는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너무 떨어지는 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신 어느 정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조금은 만회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감 칠 때는. 자, 이건 등급 얘기였고요. 공교 과정이 처음이라, 그쵸? 뭐 고등학교 2번째 다니면 어떻게 뭐 잘할 텐데 처음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처음이 꼭 마지막이에요, 그쵸? 자, 그럼 2학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2학기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요, 어려운 게 어디냐? 어려운 게 산화환원하고요, 중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중에 대진고는 이미 여기를 봤어요. 어렵죠, 여기.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말고 또 어려운 게 2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수송이에요. 오늘 할 게 에너지 수송이에요, 참고로. 에너지 수송은 물리 파트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물 1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물 2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 1을 넘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웃긴 게,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흘러요. 그럼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었는지 오른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지, 이렇게 손을 감싸줬을 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게 있었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부터는요, 여기까지만 했을 거예요. 원래는 요 뒤에 코일이 있고 자석이 다가가거나 멀어지면 전자기 유도가 생겨요. 뭐 이런 것도 했었어야 됐는데 제대로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때부터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기는 또 V는 IR 해갖고 오메 법칙도 배웠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간략하게 여기서 나가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에너지 수송을 할 건데, 에너지 수송은 지금은 물 1도 아니고 물 2에 넘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한 번만 이렇게 풀이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만 쭉 따라가 주면 어지간히 어려운 문제도 다 풀려요. 내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면은요. 에너지 수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할 때 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느냐, 자전축 기울기가 어떻게 됐느냐, 이때 뭐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었냐, 돌아갔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북반구 남반구의 연교차가 커지냐 작아지냐 더워지냐 추워지냐 따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 엘니뇨 라니냐가 같이 있기는 해요. 그쪽에.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랑은요 방학 때 뭐만 먼저 할 거냐면은 얘를 요거 세 개를 좀 나갈 생각이에요. 요거 세 개를 먼저 나갈 생각이고요. 대중고 학생들은 여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얘하고 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산하원원 중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래 진도대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과목 2학기 단원에는요 이 세 개 말고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보다는 그냥 약간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얼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할 만은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얘네들. 그리고 얘는요 특히 아이고 삼각형이 별이 안 그려지냐. 특히 여기는요 나중에 화학을 2학년 때 선택하시는 분들은 꼭 제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결국은 저 단원 때문에 2학년 2학기가 등급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이 나고요. 수능에서 만약에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얘가 제일 어려워요. 요거랑 반응식이 하나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로 1등급이냐 아니냐가 갈려요. 그래서 화학을 만약에 화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 좀 해주시고요. 여기는 지구과학을 나중에 선택하시는 분들, 수능으로 보실 분들은 꼭 해놓으세요. 그럼 좀 편해요. 근데 에너지 수송은요 안타깝게도요 반은 물 원에서 필요하고요. 나머지 반은 물투에서 필요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통합과학 위주로 그냥 해놓으시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프린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거는 O2예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O2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게 답지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문제만 디립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마더텅이라는 책이에요. 수능 기출문제집 책인데 이게 올해 게 아니에요. 이게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물투로 넘어갔다 그랬죠. 이거는 참고로 몇 년 전 거, 물1에 이게 있던 시절의 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프린트는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보죠. 처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하기 전에요. 우리 간단한 거부터 좀 할게요. 기본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중학교 때요.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기호로 표시하면 요거 뭐였냐면 전지죠. 전원장치예요. 전원장치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전지죠. 이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는 계속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가는 직류 전원 장치예요. 이건 직류예요. 직류 전원 장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긴 거하고 짧은 것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긴 게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건전지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거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극이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요.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너지가 높은 쪽이 플러스, 낮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높고 낮고로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뭐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전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항을 연결하죠. 자,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는요. 전원장치에서 가서 전선 하나가 저항 R1이라고 하고요. 저항 R2라고 할게요. R1을 지나고 바로 R2로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무슨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은 저항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건전지는 그대로 있는데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항이. 물론 건전지는 직류전원 장치예요. 단어가 헷갈리죠? 직류전원 장치. 직류전원 장치라는 게 있고요. 교류전원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분 대상이고요. 두 개가 전원 장치는요.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은 직렬 연결했습니까? 혹은 병렬 연결했습니까? 라고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긴 한데 굉장히 새롭죠? 곤란해요, 이러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병렬 연결, 분명히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병렬 연결하면 뭐가 똑같고 직렬 연결하면 뭐가 똑같다는 걸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중학교 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날 거예요.
뭘 연결하면은 전압이 똑같고 어떻게 연결하면 전류가 똑같고. 자, 근데 이제 확률은 2분의 1이죠. 과연 누가 전원이 똑같고 누가 전류가 똑같냐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왜냐고요? 외웠으니까요. 외우면 까먹어요. 여러분 저도 외운 건 까먹어요. 내 차 번호를 아직까지 못 외우겠어요. 외우려고 몇 번 노력을 해봤는데 매번 까먹네요. 어제도 다이소 갔다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번호를 몰라갖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자, 외우지 마세요. 외운 건 까먹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전압과 전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윤석이 보이니? 그쪽에서? 혹시 내 등이 안 가려? 가리면 이쪽으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라는 얘기가 있고요. 전압은 기호로 V로 많이 쓰죠. 전류는 기호로 쓸 때 I라고 많이 써요. 참고로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암페어라고 읽어요. 전압은 단위도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전압과 전류가 의미가 뭐냐?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원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은 전류는 실제로는 전자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처음에는 플러스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마이너스가 움직이더라. 그래서 반대야 라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가정할게요. 보기 편하게. 아시겠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자, 그럼 플러스 전하가 가요. 딴따딴따 가죠.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를 전하 단위 전하당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 그게 전압이에요. 아까 볼트라고 얘기했던 게 전압이 전하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전하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가 전압이구나. 그럼 전류는 뭐냐면요. 초당 저런 전하가 몇 개 지나가냐예요. 몇 개 지나가냐가 1초당 몇 개씩 지나가냐가 전류의 개념이에요. 조금 헷갈리죠 아직은.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1초에 10개씩 간다고 칠게요. 1초에. 그럼 1초에 10개씩 가는 거를 우리 그냥 10A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하가 1초당 10개가 일렬로 쭉쭉 가는 거야 지금 이제. 그리고 이 전하 한 개 총 10개죠. 그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모두 다 동일해요. 그걸 전압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5V 건전지다. 그럼 전하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1.5V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은 전하가 가서 여기를 지나가요. 1초에 몇 개씩 지나가야 되죠? 1초에 10개씩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또 지나가겠죠? 계속 오는 거야. 전하는 계속 오는 거야. 뒤에서 계속 일렬로 서서 초당 10개씩 지나갈 거. 이 면을 계속 초당 10개씩 지나갈 거니까 여기에도 초당 10개가 지나가고 여기도 초당 10개가 지나가니까 여기도 10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10A의 전류가 흐릅니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직렬 연결됐을 때는 전류값이 두 개가 같았구나. 저렇게 되면은 이었어요. 자, 그럼 전압을 이쪽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초당 10개의 전하가 지나간다고 칩시다. 1초에. 그럼 몇 암페어? 10A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두 개의 갈림길. 초당 10개씩 늘어서 있는데 이쪽 길로 갈래, 이쪽 길로 갈래라는 갈림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초당 2개가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2A가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래쪽으로는 초당 몇 개? 8개가 지나니까 8A가 지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서 다시 여기서 만나겠죠? 그럼 초당 2개, 초당 8개니까 여기는 초당 다시 몇 개? 10개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땐 전류가 2개가 달랐구나. 뭐 물론 우연히 반반 갈 수는 있어요. 우연히. 하지만 달라요. 그리고 다시 합쳐지면 초당 10개씩 지나가는 건 안 바뀌네요. 전류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대신 양쪽으로 지나가는 전류는 값은 다르겠네요. 그럼 정리해보죠. 전류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똑같은 값으로 지나가네요. 하지만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따로따로 지나가지만 그 합은 원래 값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떨어져요. 괜찮죠? 자, 그럼 전압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초당 2개, 여기는 초당 8개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전하가 가는 거고 전하가 가는 건 마찬가지죠. 초당 2개가 됐건 초당 8개가 됐건 전하 1개가 갖는 에너지는 전압이라 그랬고 그게 다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전하가 갖는 전압을 V라고 하면 여기도 V라는 전압을 갖게 돼요. 아, 그러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똑같다? 전압이 똑같구나. 전압이 똑같아요.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대신 여기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V, 한 5V의 전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하 하나가. 그런데 가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한 3V 정도 뺏겼다고 쳐볼게요. 전하 하나당. 그럼 몇 볼트 남죠? 2V 남죠. 그럼 여기서는 몇 볼트 뺏길 수 있죠? 2V 뺏길 수 있어요. 총 전압이 몇 볼트? 5V였다면. 아, 그럼 직렬 연결이 되면은 전류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전압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2개의 저항에서 사용한 전압의 합은 여기 전압하고 어떻죠? 지금 같죠? 이런 결론에 떨어져요. 나쁘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해서 V는 IR 해갖고 이걸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이라고 해서 배웠었을 거예요. 자, 단위 다시 볼게요. 볼트, 전압, 전류는 암페어, 저항은 요 따위로 쓰고 ohm이라고 읽어요. 왜? ohm이라는 사람이 정의 내려서 ohm이라고 읽어요.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에너지 수송하면 직렬 연결되어 있니, 병렬 연결되어 있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니까. 정리해 볼게요.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값이 똑같아요. 그렇죠? 대신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똑같아요? 전압값이 똑같아요. 병렬되어 있는 애들에 사용되는 전압이 똑같아집니다. 괜찮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그것도 배웠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어떻게 더해지고 합성하면 병렬 연결되어 있는 애의 저항은 어떻게 더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요. 전체 합성 저항은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건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헷갈리면요. 약간 좀 편하게 생각하자면요. 저항이 결국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면 저항을 합쳐보면 더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저항은 참고로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져요. 그래서 2개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병렬은요. 위에도 저항이 있고 아래도 저항인데 둘을 합치면 두께가 더 넓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저항체는 두께가 넓어지면은 그만큼 저항은 작아져요. 그래서 둘은요. 어떻게 되냐. 얘가 R1, R2라고 그러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R1분의 1 역수취한다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저항값을 역수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취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기억은 날 거예요. 다만 학교 다닐 때 아씨 얘가 그냥 더하는 거야. 저 새끼가 저거 역수취해서 더하는 거야. 그게 좀 헷갈려서 문제였지. 그치? 요 정도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중학교 때. 그냥 뭐 그런 거 뒷짐 지고 맞다 나 저런 거 했었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속으로 아씨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전선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 도선이에요. 전선이죠 흔히들. 전선에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요. 자 전류가 흐르면 직선 도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쵸? 전류의 방향 다. 근데 오른손이에요. 여러분들 왼손 아니에요? 특히 여기 왼손잡이들 좀 계시는데 왼손잡이들의 좋은 점. 그럼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글씨 쓰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얼마나 편해 보여. 그치?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자기도 이러면서 이래요. 이제. 뭔지 알죠? 왼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손잡이들은 글씨를 내려놓고 펜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말하기 뭔데 왼손잡이도 쓸모가 있네요. 이럴 때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잡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왼손잡이 남자가요. 영화도 있었는데 혈액형이 B형의 왼손잡이에 곱슬머리면은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성격이 제일 지랄 맞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저 때는 혹시 혈액형 갖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혈액형. 자, B형인 사람에게 이거는 그냥 보통 이제 코미디 같은데 재료로 쓰이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B형인 사람, 자 여기 속으로 B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B형인 사람들한테 누가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B형 첫 번째 왜요? B형들이 일단 반박을 해요. 왜? 내 혈액형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요. 왜? 하도 어렸을 때 B형은 성격 더럽다, B형은 뭐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새끼 나한테 왜 물어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A형한테 물어보면요, A형은 약간 소심해요. 우리 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형한테 물어보면 A형은 저기 A형 이게 뒤늦게 나와요. 약간 하다가 자 A, B형 혈액형 물어봅니다. 혈액형 물어보면 뭘까요? 하고 물어봐요. 거꾸로. 왜가 아니라 여기는 뭘까요? 라고.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O형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O형이요. O형은 뭘 해도 뭐 진취적이다, 아싸라다, 성격 좋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혈액형을 물어보면 저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전 O형입니다. 라고요. 네, 좋습니다. 제 자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피곤할까봐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요, 전류가 흐르면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놨을 때 손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선에 대해서 손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생기는 자기장, 보통 B는요, 자기장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비오사바르라는 사람이 정의 내렸다 그래서 그냥 B라고 많이 쓰고요. 자기장의 단위는요, T라고 쓰고 요즘 그 유명한 자동차 이름 중에 하나죠.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다. 테슬라 자율주행? 그거 장난 아니던데? 혹시 들어봤어요? 그 지가 알아서 간다며 그냥. 그거 좋더라? 내 차는 그게 안 돼요. 전 테슬라가 아니어갖고요. 자, 그러면요, 자기장은요, 비례상수 하나 붙고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거리에 반비례해요.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최단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자기장은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해요. 자, 그럼 이거 왜 했냐면요. 전류에 의한 거는 여러분들 프린트 제일 처음 해보면 전자기 유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코일이 나와요. 코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코일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랑 하는 거는 약간 리뷰 개념이니까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옆 파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니까 뭔 용어가 튀어나오면 뭘 알 길이 있어야지. 근데 또 웃긴 거는 어렸을 때 들었던 경험은 있어가지고 그거 알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졸고 있죠. 그러다 막상 시험 보면 하나도 몰라요. 또 그럴 거잖아요. 또 그럴까봐 그래요. 자, 그럼 코일은요. 자, 이게 중심축이고요. 제가 유일하게 잘 그리는 그림이 코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야, 내가 그릴 줄 아는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로 초등학교 유치원 이후로 그림을 버렸다고 보면 맞아요. 저는 제가 얘기했었나요? 유치원 때 이제 미술학원 다녔거든요. 유치원 안 다니고 7살 때 미술학원에서 그림 대회를 한 거야. 그 무슨 되게 크게 하는 걸로.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려서 냈어 이제. 그랬더니 미술학원 선생님이 나보고 입상자래. 하고 입상자니까 그 상을 받으러 시상식을 가야 된대. 그래? 몰랐는데 나는 또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건지 미술학원에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정부 전체에서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친구들 또 어렸을 때 또 친구들은 상 못 받으면 또 서고 그좀 안 됐잖아. 하고 또 나만 받나 보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애들 미안할까. 얼마나 미안해 애들한테. 7살짜리가 참 마음도 깊어.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랑 갔어. 갔는데 우리 학원 애들이 와 있네? 그리고 이 새끼들 어떻게 알았지? 축하해주러 왔나? 그리고 갔는데 나만 요만한 메달이고요. 나머지는 이만한 트로피를 받아갖고 가더라고요. 몰랐는데 장려상이었어요. 근데 장려상도 그럼 나도 잘 그려서 줬나 보다 했는데 참가하면 무조건 주는 게 장려상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왜 우리 미술학원 애들이 거기 다 있을까?
그때 깨달았죠. 저는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어쨌거나 잘 그렸죠.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전류가 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요. 전류가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게 중심축이면은요. 자,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지는 거죠. 자, 아까랑 다르게 직선 도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류가 회전할 때는요. 거꾸로 손가락을 감아졌을 때 전류 방향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 돼요. 거꾸로 이번에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중심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감아졌죠, 지금.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감싸졌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N극 방향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치 자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자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오른손 갖고 하시는 거예요. 왼손 갖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오른손으로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석이면 N극, S극이 있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N극에선 자기장이 나간다라고 배워요. 자기장이 나가세요. 자기장이야 지금 화살표가. N극, S극은 들어가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죠? 감아져서 이렇게 패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석 내부에서는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왔지만 자석 내부에선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요거 까먹지 마세요.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기장을 표시해 보면 N극에서 나가서 얘도 누가 코일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석이 있는 것처럼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고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이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앞에 거는 헷갈리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에서 코일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른손으로 감싸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제가 반대로는 잘 못 그려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잘 그렸다, 이번엔. 괜찮죠? 이번엔 전류가 어디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전류가 가볼게요. 그러면 중심축에 대해서 뒤로 타고 들어간 거죠, 오른손으로. 그러면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항상 볼 때는요,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보세요. 여기를 보고 싶으면 중심축 뒤로 들어갔으니까 중심축 있으면 뒤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로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 요렇게 감싸지나 요렇게 감싸지나 똑같은 거예요. 편한 걸로 하나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그럼 얘가 이렇게 감싸진 거죠, 지금.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니까는 여기가 N극, S극 같이 되니까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요것만 까먹지 마세요. 괜찮죠? 여기까지? 최대한 외우는 거 없이 갔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지금 배워놓으면은 수능 날까지 그냥 쭉 써먹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혹시 알아요? 이거 나는 당장 안 써먹을 건데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미팅 같은 거 나가는데 이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코일에서 전류가 이렇게 될 때 자기장 방향이 어디였죠? 라고 그때 상대방 여자가 물어본다. 그럼 그 오른손 법칙 쓰셔가지고 감으시면 돼요. 얼마나 멋있어, 그치? 근데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자애가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저거는 생긴 것도 못생긴 게 머리도 나쁜 게 도대체 여기 왜 나왔을까? 집에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나쁘지 않아요, 그쵸? 나중에 대학 가시면 꼭 소개팅 미팅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참고로 저는 못 해봤어요. 진짜로 소개팅하고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대학교 가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 우리 집사람이어가지고 미팅하고 소개팅을 못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280페이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왔네요. 자, 그럼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인데요. 첫 번째,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전기가 만들어진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 어디서 만들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발전소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요. 우리 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전소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 한 페이지만 뒤로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281페이지에 발전소에서의 전기 에너지 생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전소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론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는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볼랑 요 세 개가 나왔냐? 현재 우리가 상업적으로 가장 전기를 많이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그래요. 화력발전, 석탄이 됐건 석유가 됐건 뭘 됐건 간에 태워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겠죠. 그 증기로 발전기라는 걸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 핵발전소는 핵 분열을 일으켜요. 핵 분열을 일으키면 열이 나요. 그 열로 물을 끓여요. 그래서 그 끓인 증기로 역시 또 발전기를 돌려요. 수력발전소, 물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높이의 위치 에너지로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요. 역시 또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발전소에서는 결국은 뭘 돌려요? 발전기라는 걸 돌려요. 발전기라는 걸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발전기라는 걸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발전기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은 거기 보면 A 해갖고 뭐라고 써 있죠? 이제 본격적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자, A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전자기 유도라고 써 있어요. 자,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 자, 근데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제일 처음에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든 게 방금 우리가 배운 거고요. 자, 그럼 전자기 유도는 뭐냐? 거꾸로 자기장을 가지고요. 자기장을 가지고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전류를 만드는 걸 전자기 유도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자, 첫 번째 코일이 있어요. 아까 방금 그린 그 코일이에요. 자, 방금 그린 그 코일에서 아까는 전류를 흘려줬죠. 이제는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코일만 있어요. 이제 코일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옆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석. 뭐 N극, S극 있는 자석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석은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자, 그럼 우리는 전기는 누가 만드느냐? 이 코일이 만들 거예요.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코일이에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똑바로 얘기해도 이름 그렇고 뒤로 얘기해도 이름 그렇다는 드라마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안 봐요? 지금 되게 유행하는데? 그거 몰라요? 고래 얘기 자꾸 나오고. 뭔지 알죠?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어제도 봤거든요. 2회 연속으로.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죠. 여자 주인공은 그 여자가 맞아요. 분명히 여자 주인공의 상대 배우가 있고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남자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선배 변호사로 나오는 사람이 더 남자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더 인기 좋더라고요. 자,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주인공은 얘예요. 코일이에요. 코일에서 뭘 만드느냐? 결국은 전류를 만드는 게 전자기 유도예요. 전류를 만들어야 돼요. 전류를 만든다는 소리는 전기를 만든다는 소리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류가 만들어지려면 전압도 만들어져야 돼요. 즉 전압과 전류를 발생하는 걸 전기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자석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 그럼 코일이에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코일 입장에서는 옆에 자석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나한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코일은 아무 짓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석이 다가가거나 멀어질 건데 먼저 다가오는 거 생각해 볼게요. 코일은요, 눈이 있지 않아요. 눈 없어요, 분명히. 코일은 자석이 다가오는 걸 뭘로 느끼느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걸 느껴요. 그렇겠죠? 자석이 멀어지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겠죠? 여기까지 인정? 콜.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자, 이제 시험 성적표가 날라왔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자, 성적표가 날라왔어요. 자, 여기에 약간의 악역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적표에 대해서는 악역을 감수하시겠죠? 자, 성적표 나왔어요. 부릅니다. 아들아, 딸아, 일로 와봐. 앉아봐. 하고 뭔가 펼칩니다. 처음에는 시험 성적표 나왔더라. 그러고 이제 보죠. 점점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러면서 잔소리가 시작되시죠. 잔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나가요. 그러다가 잔소리를 먹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점점 잔소리가 커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모면하기 위해선 엄마의 잔소리가 커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 방해해야 돼요. 맞죠? 자석이 다가오면요, 이 코일 입장에선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럼 자연계는요, 뭐든지 항상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요. 자기장이 외부에서 갑자기 증가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기장을 막아야 돼요. 자기장을 막으려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만약에 다가오면 이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얘를 억제시키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원형도선 같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 했죠.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 코일에 뭐가 흘러야 돼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석이 다가오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 증가하는 자기장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자기장을 반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코일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세기는 첫 번째, 자석이 더 빠르게 다가와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니까 더 크게 막아줘야 되니까 전류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속도로 다가와도 자석 자체가 원래 자석이 세요. 그러면은 역시 또 자기장의 변화가 크니까 역시 또 많이 막아야 되니까 전류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어머니가 이만큼 잔소리를 원래 했었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잔소리를 안 하네? 와,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뭐지? 날 포기했나? 나 분명히 사고 쳤는데 왜 잔소리를 안 해?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더 무서워 이게.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빨간색의 자기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요, 이 빨간색의 자기장이 필요해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어요. 어떻게? 얘가 뒤로 멀어지면 이게 줄어드니까 더 만들어요. 거꾸로. 그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때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요. 반대가 되겠죠. 전류의 방향이. 역시 또 얘가 빠르게 멀어지거나 자석을 더 센 자석을 쓰게 되면 만들어지는 전류값도 더 커지겠죠.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자, 그러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얘기 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전자기 유도 1. 전자기 유도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일 때, 그럼 자석이 움직인다? 그럼 그 위에다가 살짝 써놓으면 되죠. 코일 입장에서 뭐가 변한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한다. 누구 입장에서? 코일 입장이죠. 우리의 주인공은 코일이에요.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해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여기까지 이해됐죠?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 그런데 자기장은 증가하면 억제시키려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소하면 더 만드는 방향으로. 그리고 방향은 그렇고요. 그 크기는, 전류의 크기는요, 어떻게?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변화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그럼 변화량이 없으면 안 만들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흘렀죠. 이 전류는요, 유도된 전류예요. 즉 자석에 의해서 꼬셔진 전류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압은 특별하게 유도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은 N극이 다가올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다가올 때, S극이 멀어질 때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석이 다가오고 멀어지고 했을 때 그 손가락 방향을 직접 갖다 댔을 때 전류의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같은지만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돼요. 돼야 돼요. 될 때까지 합니다. 실제로 손을 갖다 대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N극이 다가온데 그러면은 위를 N극을 만들고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요.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못 다가오게 해야 되니까 청력을 다가오면 못 다가오게 막아야 되니까 N극이 여기가 되면 되네요. 맞아요. N극이 멀어질 때는 이제는 거꾸로 가지마 그러고 잡아 당겨야 되니까 N극하고 S극이 인력이니까 이쪽에 S극이 되면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럼 간편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극인지 모르겠는데 다가와. 그럼 그 극하고 똑같은 극으로 그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석이 멀어져요? 그럼 그 자석이 멀어지지 못하게 잡아 당겨야 돼요. 항상 반대예요. 그러면 그 극하고 반대되는 극이 제일 가까운 쪽에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손을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의 N극, 여기를 S극이라고 생각하고 놓으면 편하겠죠. 이게 제일 쉬워요. 이 방식이. 괜찮을까? 힘들어. 힘들죠.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해서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는 역시 변화량이 커야 되니까 자석이 더 빨리 다가오거나 빨리 멀어지거나 혹은 더 큰 자석을 쓰거나 자기력이 더 큰 자석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 더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거나 그래도 역시 만들어지는 전압과 전류는 더 커져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기전력 밑에다가요 그냥 전압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실은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압이나 똑같은 표현인데요. 전압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특별하게 만들어진 전압 이래서 그냥 특별하게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기전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만들어진 전압 말하는구나. 전압이에요. 그냥 간편하게 단위는 볼트겠죠. 당연히 V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발전기인데요. 자, 만약인데 이게 발전기면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해서 전기를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요. 가다가 쓰는데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다시 반대로 가속시키는데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다시 또 정지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냥 이 자석을 돌려요. 계속 빙글빙글 돌려요. 그럼 돌리면 생각해보면 이게 N극이면 이게 코일 입장이면 N극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S극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반대로 안 되겠다. N극이 또 다가왔다 멀어졌다가 되는 거죠. 빙글빙글 돌리면은요. 가다 쓰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 손실을 최소로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다 보니까 발전기처럼 그냥 돌려요. 자석을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코일이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 나온 것처럼 누가 돌고 있죠? 그냥 코일이 도는 거죠. 여기서는. 자, 발전기 구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아직은 이건 어차피 그냥 우리 또 시험 때쯤 돼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어쨌거나 코일 입장에선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면 전류, 전압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전류, 만들어지는 전압을 유도전압 혹은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발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서는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결국은 발전기를 회전시킨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킨다. 전압과 전류를 만든다. 이러다 보면은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까요? 이건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C,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문제 한두 개만 저랑 풀고 넘어갈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일제히 이제 시계를 쳐다볼 때가 됐죠.
이쯤 됐으면 한 번 좀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눈치로, 그쵸?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럼 10분만 쉬었다 할까요?